네, 안녕하세요. 요즘 미국의 트럼프 할아버지가 정말 이슈죠. 막 나가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막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 전략이 있는 행동이고 다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관련자들이 다 합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갑자기 미국이 국세청을 폐지를 하겠대요. 그리고 관세만 남겨놓고 관세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예산을 해결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당황스럽죠? 그런데 실제 미국이 거의 200년 전에는 그냥 관세만으로 국가 재정의 90% 가까이를 충당을 했었대요. 근데 그거는 그때 이야기고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해서 충당을 할 것인가. 그렇게 충당을 할 거면 관세가 막 30 몇 프로, 40 몇 프로 갈 수도 있는 건데 더 갈 수도 있고 물건을 어떻게 팔라는 건지. 반대로 그거를 또 상호 적용한답시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미국산 수입하는데 그렇게 적용한다고 해봐요. 이제 우리 거 물건은 못 팔어. 진짜 그냥 엎드려서 그냥 기어다니란 소리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엎어 놓는 건데 또 여기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야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관세를 막 받아가지고 재정을 운영할 때는 도대체 무엇으로 서로 돈을 주고 받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엇이었을까? 그때는 실물금과 실물은을 동전으로 만든 금화와 은화로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스페인 은화로 하든지 자기들이 찍어낸 금화로 하든지 아무튼 실물 자산의 이동이 서로 간에 있었다. 물론 서로 신용화폐격인 어음을 주고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음 역시 결국 일정 기간 동안에 서로 금화나 은화로 맞교환하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실물 거래로 일단은 인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200년 전 미국하고 지금 미국하고는 솔직히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00년 전에나 썼던 관세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소리를 지금 이 할아버지가 해버렸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 당시 시대는 금하고 은이 같이 가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금본위제하고 은본위제, 그러니까 통합제재죠. 가지고 있는 실물자산이 있고 뒷배가 있는 상태에서는 할 수 있었던 짓거리라고 내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무언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관세를 20%를 매기고 이제 물건을 산다고 칩시다. 미국은 실제로 세계 최대 소비국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역 적자를 계속 봐주면서 자기들의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내면서 갚는 형식으로 살고 있는 나라인데 굳이 또 찍어내면 될 달러를 무엇 때문에 관세로서 흡수를 하려고 하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흡수 안 해도 다른 치트키 써가지고 하면 될 거를 굳이 왜 이렇게 하는가. 제 생각에는 전 세계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그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이려고 하는 짓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제 1위 승자가 된 미국이 했던 짓이 뭐죠? 처음에 석유 같은 거 거래할 때 달러로 거래하게끔 거의 반강제적으로, 말로는 협의라고 하지만 아무튼 반강제적으로 달러하고 기름을 묶었잖아요. 기름 결제할 거면 달러로만 하게끔.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나라는 당연히 크게 혼이 나겠죠. 그리고 요즘 골드, 실버 다 달러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지고 있잖아요. 게다가 크립토 화폐, 가상화폐까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개념 정리를 하고 가자고요. 이게 참 기형적인 구조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번에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광물을 막 계속 채취를 하려고 그래요. 그 광물을 막 소유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그린란드에다가 또 어딨냐, 우크라이나까지 계속 광물이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들은 실물자산이잖아요. 계속 실물자산을 자기들의 주머니에 넣고 쓰려고 한다. 게다가 비트코인도 미국의 금, 은에 이어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서 등록을 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가상화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금이나 은은 실물이라 그렇다 치고 굳이 비트코인을 왜 실물 자산으로 비축을 하려고 하는 걸까? 제 생각에는 그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 달러의 파워를 계속 움켜쥐고 있고 그 달러로 다른 것들을 가치를 보장하고 또 다른 그 물질들, 광물이라든가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달러를 사용함으로써 동시에 서로 달러의 가치를 보장해주는 이런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신용본위제도 하고 금본위제도 하고 음본위제도 하고 가지고 있는 거를 기반으로 다 담보 삼아서 무언가를 찍어내겠다. 화폐를 찍어내겠죠. 화폐를 쓰든지. 어쨌든 얘들은 소비를 해야 돌아가는 국가니까 생산보다는. 그래서 다른 나라 물건 막 사주잖아요. 달러로. 앞으로 하여튼 그런 짓거리를 더 노골화시키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럼 혼자서 이렇게 치트키 쓰고 추접스럽게 이게 하우스 주인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뭐 별 수 있나요? 꼬우면 접어야지. 그 소리밖에 더 듣겠냐고. 안 그래요? 아무튼 혼자서 힘을 가지고 다 해먹겠다는 일념으로 전 세계에 있는 자원들, 뭐 금, 은, 실제 은은 미국의 JP모건이 50% 이상을 쥐고 있다고 하죠. 실물로. 미국에 있는 개인이나 조그만 사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합하면은 50%는 그냥 당연히 넘겠죠.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물들을 담보로 해서 찍어내겠다. 돈을. 누가 이거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하고 싶던 거는 그거였어요. 여기에 이제 실물 자산을 제외한 이제 크립토가 이제 끼어들게 될 건데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뭐 리플이 됐던 미국이 이거를 전략 자산으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거를 담보 삼아서 또 무언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한 결제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널리 퍼지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망이 확장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부턴가 가상화폐를 실제 돈같이 쓰고 있을 날이 온다. 무조건 온다. 라고 말씀드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들도 코인 보유를 할 수 있게끔 코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법을 바꿨어요. 지금은 단순히 매수 매도겠지만은 나중에는 보유를 하면서 그거를 현찰 대신 쓸 수 있게끔 관리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무역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달러하고 한국돈 원화만 신경 쓰면 됐던 거를 지금은 한국돈과 달러의 환율 차이 그리고 자기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보유 가치 이제 신경 쓸 게 하나 더 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한 번에 통합 관리해서 송금하거나 송금을 받거나 지출을 일으키거나 수입을 받거나 하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볼 때 한국에서는 카카오 아니면은 토스에서 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지금 미국 주식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고 미국 주식에서는 페이팔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실제 페이팔은 가상화폐 그 CBDC 관련 연구를 엄청 많이 하던 기업이에요. 몇 년 전부터 연구를 계속 해왔고 어떻게 적용시킬지. 거대 세력들의 이 계획은 뭐 10년, 20년 전부터 미리 계획을 하고 들어오는 거라 2014년도에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제발 교수님이 시킨 이 주식 좀 사라. 제발 좀 엄마 아빠 졸라가지고 엄마 아빠 이거 제발 1,000,000원 아니면은 500만원이라도 그냥 넣게 해주세요. 넣어두세요. 라고 가서 쫄르라고 했던 주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테슬라하고 넷플릭스였거든요. 뭐 이미 몇십 배 올랐죠. 그때 교수님이 사놓으라고 했을 때 1,000,000원씩만 사놔도 집 살 정도 미쳐는 됐겠죠. 아무튼 내가 볼 때는 페이팔이 딱 그 모양이다. 뭐 몇십 배 갈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가격보다 그리고 전고점은 뚫을 거다. 나는 이거 내 친구가 물어본다면은 확신 갖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이거 $300는 일단 넘어. 사. 실제로 나는 우리 가족 중에 사업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한번 불러가지고 물어봤어, 나한테. 아, 20억을 갖고 있는데, 이런 주식을 사려고 한다라고 했던 게, 저기, 뭐, 사기꾼들이 그 작전 치고 나가는 주식을 사려고 한다 그러더라고. 그거를 20억을 넣겠대. 20억을 넣어가지고, 잠깐 오를 때, 뭐, 5억 정도만, 25% 오르면 5억이겠죠? 5억 정도만 그냥 빼서 나올 생각이다라고 하는데, 나 웃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그거 사지 마시고, 차라리 이거를 사세요 하고 추천했던 게 페이팔이에요. 20억 넣지 말고 그냥 10억만 넣으시라고. 그때 가격이 한 50 몇 달러가 됐었으니까 그때 넣어가지고 그냥 숨 딱 참고 기다리셨으면은 얼마까지 갔었어? 그래, 못해도 한 70% 수익은 됐네. 아무튼 그러다가 지금 연중 최고점 찍고 나서 지금 내려온 가격이 약 70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보여준 그림보다는 약간 더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는 또 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결론은 페이팔 지금 각이 나온다. 길게 보고 갑시다. 뭐 3배, 4배, 5배, 6배 수익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마일드하게 가자 이거예요. 코인이나 이런 것들 변동성 무서워서 나 못 사겠어요 하면은 그냥 페이팔을 사는 게 좋다. 그거 아시죠? 페이팔 창업자 2명인데 그중 1명이 누구? 일론 머스크.